루비들 안녕, 루나쌤입니다. 루비들 잘 지내고 있죠? 지금 선생님한테 사실 고민 상담 올리는 것 중에서 대부분이 이런 것들이에요. 선생님, 저는 목표도 있고 그리고 제 의지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의지가 몸이 안 따라줘요 라고 하는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뼈 때려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정말 이제 뼈를 좀 이렇게 많이 폭격을 해주죠. 근데 사실 그래요. 의지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말을 좀 쓴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사실 좀 잘 알아보니까 진짜 연구한 사람들의 그 말에 따르면은 의지력이라고 하는 것도 어쩌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손이 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진짜 선천적으로 의지력이 되게 강한 거야. 뭐 MBTI만 봐도 뭐 그런 MBTI에 따라서 뭐 굉장히 뭐 계획을 잘 짜는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고 뭐 즉흥적인 사람도 있고 뭐 의지력이 좋은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고 뭐 그래서 MBTI마다 성공할 확률 뭐 등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곤 하잖아. 근데 모르겠어. 선생님은 뭐 정말 그걸 연구한 사람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고 그래서 진짜 노력이라고 하는 것과 뭐 의지력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신 너희들이 내가 진짜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실제로 이 행동하는 실행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할 말은요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아니라 선생님도 너희들을 위해서 이 연구랑 논문 결과를 좀 많이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려고 하는 조언인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뇌에는요 자동뇌가 있고 수동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뇌라고 하는 것은 이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딱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조금 냄새 나는 그리고 약간 좀 무섭게 생긴 뭐 그런 아저씨가 갑자기 길거리에 지나간다. 그럼 우리는 어떡하죠? 우리도 모르게 흠칫 약간 몸을 좀 피하죠. 그 왜 그런 거죠? 혹시나 이분이 나한테 해코지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선입견에서 나온 것인데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야. 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자동뇌 중에 일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보통 수동뇌를 항상 켜놓고 다니지 않아. 수동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수동적으로 내 뇌를 조정을 하는 거거든. 근데 그것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사실 좀 복잡하고 그리고 또 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은 보통 수동뇌가 아니라 자동뇌를 키고 다닌다고 해. 보통 그래서 내가 선입견으로 인해서 막 갑자기 흉측 피한다든지 아니면이 뭐 어떤 약간 내가 이제 골목에 지나가고 있는데 약간 일진같이 보이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눈을 갑자기 내리 깔고 간다든지 이 모든 게 이제 다 자동으로 일어나는 얘기야. 그런데 인간의 의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자동뇌보다는 수동뇌에 훨씬 더 가깝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너무너무 자고 싶어. 그런데 내가 이 잠을 이기고 나의 숙제와 나의 공부를 다 하고 자려고 하는 것은 내 자동뇌는 그냥 이미 자고 싶어. 그게 아니라 자동뇌를 딱 끄고 그 다음에 수동뇌를 딱 켜가지고 아니야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내가 막 이렇게 뭐 몸을 움직이고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수동뇌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의지력을 다 실행을 하려고 하면 항상 수동뇌를 켜고 다니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수동뇌를 맨날 온 해놓고 다닌다는 게 얼마나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는데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내가 의지력은 있는데 항상 이 실행에 옮기는 그 능력만 좀 부족한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여러분 항상 수동뇌를 켜고 다니는 거는 너무나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라서 오랫동안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모두 자동 모드로 바꿔놓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정 자체를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자동으로 내가 하게끔 루틴을 만들라는 거야. 아침에 내가 새벽 6시에 막 일어나서 아침 공부를 하고 학교에 가고 싶어. 그랬을 때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일단 따뜻한 물로 샤워를 쫙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이제 드라이기로 말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뭐 시리얼 가지고 배를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 시작해야지. 이런 식으로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요. 그거는 아침에 알람이 울리자마자 수동뇌가 잘 안 움직이거든요. 처음에. 다 자동뇌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딱 알람이 울렸을 때 내가 해야 되는 그 과정들이 복잡하면요. 수동뇌가 안 켜져요. 그냥 자동뇌가 모르겠다 자자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알람 끄고 자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런 친구들 있죠. 선생님 저 알람을 분명히 맞춰놨는데 알람을 못 들었어요. 그 자동 내가 끄고 잔 거예요. 그래서 좀 수동 내가 기억을 못할 뿐이야. 네, 그런 식이거든. 그래서 차라리 내가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공부하고 뭐 그다음에 학교 갈 거다라고 한다면요. 샤워한다, 뭐 드라이를 한다, 그리고 뭐 아침을 먹는다. 이런 복잡한 그런 과정 자체를 싹 없애버려요. 그냥 단순하게 6시에 일어나면 그냥 세수하고 바로 나는 공부한다. 이렇게 그 프로세스를 단순하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자동뇌가 그대로 행하기에 좋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실 내가 집에서는요 침대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잘 의지가 좀 잘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그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게 좋긴 좋아요. 독서실이라든지 뭐 스터디 카페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뭐 학교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내가 이 독서실에 가거나 스터디 카페에 가게 되면요. 그곳에 가면 공부를 하는 사람들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그냥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다 집중하는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상에 엎드려서 잘 수도 있겠지만은 가서 보통 그곳은 공부를 하는 게 디폴트 값이잖아. 그리고 거기에서 공부를 안 하는 게 예외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집에서 사투를 벌이는 것보다 내가 집에서 공부가 아주 잘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 상관이 없어. 근데 그렇지 않다면 내가 공부하는 장소를 딱 정해서 내 수동뇌가 깨어나기 전에 그냥 자동으로 무조건 그 장소에 간다. 하고서 이 공정을 만들어놔야 돼. 그래서 그냥 학교 끝나고 집에 안 들르고 바로 독서실 간다. 바로 스터디 카페 간다. 바로 학원 간다. 이런 식으로 좀 프로세스를 단순화해 놓는 것이 훨씬 더 그냥 내 수동뇌를 깨우지 않고도 자동으로 그냥 내 다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걸 만드는 게 되게 좋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선생님이 한 말은 선생님의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라 실제로 연구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공부에 좀 어느 정도 활용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리해서 얘기하자면요. 결국에는 항상 수동뇌로만 살 수는 없어. 근데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결국 실행까지 옮기는 것은 내 자동뇌의 이 유혹을 뿌리치고 수동뇌를 온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는 정말 강한 의지력이 있다면 계속 수동뇌를 키고서 계속 열심히 할 수 있지만요.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한 거거든. 그래서 조금 이 단순화하는 공정을 해보는 것을 선생님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고요. 선생님 말이 좀 오늘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그냥 선생님이 너희에게 약간 눈높이에 맞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리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잘 한번 곱씹으면서 앞으로 남은 2학기 어떻게 내가 좀 루틴을 짜야 될지 이 루틴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단순화해서 그대로 그냥 자동의 루틴으로서 내가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오늘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9월입니다. 우리가 진짜 여름방학 끝난 지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또 벌써 9월이고요. 아시다시피 10월 달에도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슬슬 또 중간고사 대비도 또 1, 2주 안으로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너희들이 좀 어렵겠지만 이 루틴에 대해서 공부 루틴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잡고 그리고 시험 기간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을 대비해서 미리 이 영상을 찍어두는 거니까요. 너희들 이 루틴 잡고 계획 짜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그러면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